안녕하세요, 체이스타운 엠베입니다. 최근에 경질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모든 메이저 언론사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위태한 프랭크 보겔 감독의 레이커스와 지금 인디애나가 맞붙습니다. 인디애나는 그래도 지금 브록던하고 르버트가 지금 건강하게 출전하고 있어요. 마일즈 턴은 없지만요. 자, 일단 해임 위기에 보겔 감독이 드와이트 하워드를 선발로 내세웠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세크라멘토전까지 레이커스가 이제 르브론 5번 이런 걸 유지하다가 세크라멘토전 패배 이후에 커트 램비스라는 레이커스의 비선 실세 같은 인물이 그 프랭크 보겔 감독에게 디안드레 조던이나 하워드 같이 빅맨에 더 기용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한 다음 덴버전에 드와이트 하워드, 디안드레 조던이 모두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빅 라인업을 지금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게 보겔 감독이냐 아니면 저 커트 램비스라는 인물이냐 이거에 대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레이커스의 문제가 저 빅 라인업이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파이트 수에 능한 가드가 아니고 드와이트 하워드나 디안드레 조던 많이 노쇠와 있습니다. 지금 레이커스가 거의 2대2 과정에서 항상 실점을 많이 하고 있고 이 2대2 수비가 팀 수비 문제의 과반 이상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또 브록던과 사보니스가 2대2에 굉장히 능한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공략을 하는 거고요. 레이커스는 과연 이 결정, 빅 라인업을 추진하는 밀어붙이는 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범인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랭크 보겔 감독이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옹호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쪽 얘기를 하면은 인디애나는 초반에 슛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끈질긴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 분위기에 비해서 점수 차를 크게 벌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겔 감독 경질설 외에도 레이커스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러셀 웨스트브룩이죠. 지금 웨스트브룩이 나와 있을 때 코트가 빡빡한 공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스트브룩은 이제 트레이드 불가 자원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많은 편이고요. 오늘 프랭크 보겔 감독이 작정을 하고 나온 게 그동안 홀튼 터커와 웨스트브룩의 공존, 한동안 주전 라인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웨스트브룩과 홀튼 터커를 계속해서 분류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려한 로테이션을 지금 가져가면서 전반부터 이 쿼터까지 지금 거의 원사이드하게 오고 있거든요. 크게 추격받는 흐름 없이 10점 차 정도의 점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겔 감독이 시즌 40경기가 지난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웃깁니다만 레이커스 로테이션에 관한 감을 조금씩 잡아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오늘 홀튼 터커도 좋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언제나 레이커스는 지금 5번 자리를 누가 맡느냐 이걸로 지금 화두가 있는 팀인데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합니다. 카멜로 앤서니가 5번스럽게 뛸 때는 공략하는 게 어렵지 않죠. 멜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복귀고 수비 기대치가 원래 없는 선수라지만 지금 보면은 수비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프랭크 보겔 감독의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비력을 카멜로 앤서니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들에서는 러셀 웨스트브룩의 수비 적극성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뒤에 따로 이제 모아놨는데 수비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금 공격에서 전성기처럼 30점 트리플 더블급 스탯을 찍어주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4쿼터 전에 그러니까 3쿼터까지는 체력 이슈가 없다고 봤을 때 84년생인 르브론이나 카멜로 앤서니보다도 열심히 수비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웨스트브룩이 공격에 있어서는 하이라이트는 넣은 장면들만 나오니까 어거지로 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처참한 야투율이 동반돼서 부진하고 있고요. 웨스트브룩이 그럴듯한 야투율과 30득점 이상 이런 거를 했던 스탯은 언제로 찾아가야 되지? 한 달 이상 건너가야 되지 않나요? 웨스트브룩의 부진은 심각합니다. 야,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이 덩크는 진짜 19년 차인데 리미에 거의 머리가 닿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채공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지금도 3쿼터에 빅 라인업 이슈가 여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점 장면들 보시면은 전부 2대2 게임에 의한 실점이거나 아니면 사보니스가 스페이싱해서 빅맨을 공략해서 만들어낸 점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와이트 하워드를 5번으로 기용한다고 이게 수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겔 감독인지 그 램비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레이커스가 5번을 넣는다고 수비가 되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하는 장면들 보시면 전반에도 사실 르브론과 웨스트브룩의 3점이 들어갔기에 망정이었지 잘 만들어서 넣은 건 없었거든요. 르브론, 웨스트브룩, 아리자, 에이버리 브래들리, 하워드 당연히 코트가 빡빡합니다. 레이커스 리드를 날립니다. 그래도 프랭크 보겔 감독이 전보다는 좀 대처가 유리해진 느낌은 나는 게 그동안은 고집스럽게 그 라인업을 오래 가져갔거든요. 1-3쿼터에 공격이 잘 안 돼도 지금은 카멜로 앤서니를 빨리 투입하면서 오늘 로테이션이나 전체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3쿼터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레이커스는 르브론을 5번으로 하는 스몰 라인업 때도 보여줬지만 지금 빅맨을 빼야 되는데 빅맨을 못 빼는 이유에 대해서 보겔 감독의 문제인지 램비스가 문제인지 이거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몰 라인업일 때는 이런 공격들이 잘 나오니까요. 자, 근데 카멜로 앤서니가 공격에서는 빅 윙으로서 엄청난 스페이싱 보여줍니다. 그러나 수비에서 너무 안 좋죠. 공격에서 멋지게 2점, 3점 이렇게 넣고 와서 수비에서는 굉장히 헐겁게 3점, 4점 이렇게 내주니까 사실 멜로가 코트 위에 있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져봐야 될 만큼 수비가 잘 안 됩니다. 인디애나는 또 지금 브록던과 르버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략이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보겔 감독이 사실 라인업 운영을 뭐 4쿼터 초반까지 잘못했냐 하면은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도면 굉장히 양호했는데 지금 3점슛 들어가는 장면들이 레이커스가 후반에 없죠. 3점이 크게 침묵하는데 이렇게 슛이 안 들어가는 문제, 이런 거는 사실 감독 탓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지금까지는 보겔 감독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괜찮다고 말씀드린 라인업에서 웨스트브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을 빼니까 레이커스가 괜찮다는 건데 지금 웨스트브룩이 들어오니까 접전이던 경기가 순식간에 벌어지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웨스트브룩을 25분 정도는 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웨스트브룩이 나오면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할 수 있는 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차라리 말링 몽크나 홀튼 터커가 공격을 주도했을 때 더 잘 풀리는 장면들이 보였거든요. 웨스트브룩은 정말 지금 위기의 남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비나 이런 데서 간절함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결국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에도 3점 슈터 부족으로 겪었던 문제를 겪는데 슛이 안 들어가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돌파 후 2점을 노리는 농구를 하는데 그런 코트가 빡빡해지죠. 그리고 2점 슛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기대값이 저하가 됩니다. 그건 뭐 레이커스 지난 시즌부터 패배 공식입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에 르버트가 날아다니는데 지금 르버트가 득점하는 모든 득점 장면들의 바로 앞에는 카멜로 앤서니가 있어요. 카멜로 앤서니가 지금 수비에 뭐 전혀 집중을 못하면서 베테랑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너무한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지금 전반전에 14점 차 리드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 뭐 11점 차로 오히려 끌려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경기 중에 또 25점 가까이 뒤집어졌다는 건데 이거 뭐 그 오클라호마 시티전 재판입니다. 레이커스 계속해서 심각한 경기력입니다. 자, 카멜로 앤서니 수비 장면들 지금 보시면서 조금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멜로 앤서니의 수비 장면들 모으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인디애나 쪽 득점한 장면들 대충 긁어오면 카멜로 앤서니가 대부분 존재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난 시즌에 마키프 모리스를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에 계약하지 않은 거는 마키프 모리스가 너무 느려져서 데빈 부커에게 완전 1라운드에서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서 이제 카멜로 앤서니를 데려왔는데 카멜로 앤서니는 지금 마키프 모리스만큼 발은 느리고 반면에 이제 마키프 모리스는 골 밑에서 터프함이나 뭐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카멜로 앤서니는 골 밑에서도 훑어내는 수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터프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뭐 멜로가 오랜만에 복귀전인 것을 감안해야겠습니다만 멜로의 수비력이 거의 쓸 수 없는 만큼 심각하다, 이런 부분은 보겔 감독이 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멜로가 3점이 들어가는 날은 그런 걸 커버하고도 남지만 오늘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번씩 보여드릴 건데 웨스트브룩의 수비 의지를 보시면은 지금 장면들은 사실 자기가 라인 밖으로 나가서 몸을 딱 대고 있는 그런 차징을 유도하는 수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웨스트브룩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저렇게 움직이면서 수비하거나 손으로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은 엔드원이나 안 주면 다행인 수비가 되는데 웨스트브룩의 수비 자세부터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웨스트브룩이 뭐 보겔 감독의 수비 방식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악의 2대2 수비수 중에 하나인데 저 2대2 수비에서 거의 뭐 파이트 스루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프랭크 보겔 감독이 좋아하는 드랍백 수비가 원초적으로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백코트 하는 거 보면은 84년생인 르브론이나 멜로도 4쿼터 아닐 때는 저렇게까지 산책을 하진 않는데 웨스트브룩은 본인이 백코트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백코트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들 보시면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장면들인데 뭐 헬프 디펜스를 펼친다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박스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웨스트브룩의 강점이라면은 1번 포지션 역대 최고의 리바운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리바운드는 잘 잡았는데 최근엔 그런 것도 없어요. 마지막 이거 뭐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수비수 놓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자기 수비수 놓치고 나면 에이버리 브래들리나 리브스 같은 선수들이 허겁지겁 가서 도와주는데 전부 웨스트브룩이 놓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레이커스의 드랍백 수비, 이거는 근데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현지에서도 최근에 보겔 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뭐 보겔 감독을 옹호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드랍백 수비에 대한 문제는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드랍백 수비가 안 되는 로스터를 갖고 자꾸 드랍백 수비를 하거든요. 보겔 감독을 옹호하는 쪽에서도 저 드랍백 수비를 고집하고 디안드레 조던의 주전 출장을 너무 오랜 시킨 것,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 드랍백 수비 할 수 있는 멤버가 아닙니다. 아니 드와이트 하워드로 그럼 무슨 수비를 하겠냐, 드랍백 수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까지는 뭐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카멜로 앤서니나 르브론 제임스를 르브론이나 멜로 같은 선수에게도 계속 드랍백 수비를 시키다가 뭐 클리퍼스의 하테슈타인에게 얻어맞았던 경기도 기억이 나고요. 그런 식으로 뭐 센군 이런 선수한테도 많이 맞았는데 레이커스가 지금 드랍백 수비를 할 수 있는 멤버가 아닌데 너무 드랍백 수비 기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카멜로 앤서니나 르브론이 개인 수비력으로 버틸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드랍백 수비로 회귀한 점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승리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박스 스코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이커스의 저 보겔 감독의 문제냐 아니면 이제 보겔 감독의 경질설이 대두되면서 보겔의 문제냐 다른 사람의 문제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경기 내내 지금 레이커스 위주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인디애나 쪽 박스 스코어를 보면요, 인디애나는 오늘 캐리스 르버트의 뭐 4쿼터 하드 캐리 이런 것들이 눈부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대응하는 웨스트브룩이나 멜로의 수비가 또 다른 방면으로 돋보였고요.
결국 인디애나가 사실 4쿼터까지 잘 하다가 클러치 타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건 르버트나 워렌이 없을 때 얘기고 캐리스 르버트나 워렌이 있을 때는 인디애나도 클러치에서 득점해줄 선수가 있거든요. 오늘 캐리스 르버트가 그런 무서운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록던과 사보니스의 2대2 이런 것들은 3쿼터까지 좀 잘 먹히는 편이죠. 센터 포지션으로 저 트리플 더블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수비 안 되고 공격에서는 더 강화된 드레이먼드 그린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보니스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어가 부족한 약팀들 입장에서는 저 사보니스를 굉장히 탐낼 수가 있고 사보니스를 조각으로 가져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팀들, 이미 완성된 팀들이 사보니스를 데려가서 뭔가 맞추기는 어렵지만 약팀에게는 굉장한 매력적인 트레이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리고 지금 마일즈 터너가 발 부상으로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제외되어 있을 것 같음에 따라서 사보니스가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사보니스가 어느 팀으로 갈지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박스 스코어 이렇게 훑어드렸고요.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레이커스는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이 안 돌아가는 건 오늘 뭐 3쿼터에도 보셨잖아요. 확실해요. 근데 저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느냐죠. 그 램비스라는 인물이 저 빅 라인업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빅 라인업을 쓰라고 강요한 것이냐, 저게 보겔 감독의 고집이냐인데 오늘도 보시면 결국 에이버리 브래들리 아리자 선발 지금 윙으로 나와서 3점 슛을 거의 많이 던져주지 못하거든요. 저 정도 3점 슛을 던지면은 코트는 빡빡할 수밖에 없어요. 웨스트브룩이나 르브론도 풀업 3점만 던지는 선수들이죠. 하워드 3점 못 던지죠. 그러면 코트가 빡빡합니다. 당연히 안 돌아가고요. 저거는 하워드 대신에 데이비스는 얻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선발 라인업을 계속 누가 고집을 부리느냐인데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벤치 자원들의 저 득실 마진이나 벤치 자원들을 보시면은 일단 뭐 그건 확실해졌죠. 저 홀튼 터커를 주전으로 넣자고 한 사람도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홀튼 터커 벤치로 내리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홀튼 터커에 대해서도 이제 범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선발감이 아닌데 선발로 억지로 지금 밀어 넣었다가 키울 유망주 다 망칠 뻔했다가 벤치로 내리니까 이제 좀 자리 잡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선발 라인업 구성을 시즌 초에 누가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선발 라인업을 계속해서 유지했었습니다. 다시 레이커스 벤치 얘기로 돌아가면은 레이커스는 지금 벤치에서 뭐 스탠리 존슨, 말릭 몽크, 홀튼 터커도 좀 잘해주고 있고 오스틴 리브스는 레이커스의 뭐 지난 시즌 카루소입니다. 그런 선수들은 전부 벤치에 몰아넣고 지금 주전 라인업은 계속해서 안 되는 빡빡한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발 슈팅 가드 자리를 보장해줬을 때 엄청난 야투율로 평균 20득점 이상을 해줬던 말릭 몽크를 벤치로 내린 판단,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 얘기 왜 안 하냐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웨스트브룩은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뭐 야투율, 득점 이런 거 심한 거에 하루 이틀 아닌데 이게 지금 르브론이나 멜로가 수비가 안 되는 것과 또는 하워드가 느린 것과 웨스트브룩이 수비를 안 하는 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셋은 나이가 많잖아요. 84년, 85년생에다가 하워드랑 그 멜로는 미니멈 받아요. 웨스트브룩이 하워드나 멜로보다 거의 500억가량 더 받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이 뭐 이제 수비에서 산책을 할 때도 있지만 르브론은 오늘도 그래도 뭐 공격에서라도 저런 역할을 하고 스탯을 찍잖아요. 지금 웨스트브룩은 공격이 안 되고 수비가 안 되고 열심히도 안 합니다. 근데 돈은 리그에서 거의 가장 많이 받고 레이커스에서도 앤서니 데이비스보다 100억 이상 더 받는 게 웨스트브룩의 연봉이거든요. 웨스트브룩이 팀에 맞는 조각이냐, 이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웨스트브룩이 본인의 연봉에 상응하는 열심히 하는 뭐 이런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처럼 한 경기 갖고 수비 로우라이트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수비를 안 하는데 웨스트브룩의 이건 마음가짐부터 잘못된 겁니다. 입으로만 희생을 얘기할 게 아니라 플레이로서 보여줘야죠. 오늘 웨스트브룩이 마치 프랭크 보겔 감독의 목을 날리려는 듯한 그런 수비 자세로 경기에서 보여줬는데 다시는 이런 경기를 하면 안 되겠죠. 웨스트브룩의 오늘 경기력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겔 감독도 클러치 타임에서 웨스트브룩을 배제하고 있고 30분 미만의 출전 시간을 주고 있죠.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을 살리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적 시장 이적 루머들 다루면서 이거는 레이커스가 웨스트브룩을 포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드린 바 있었죠. 자,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